자, 오늘은 과학을 하는 날이죠. 어제 얘기했다시피 100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항원 X, 항원 Y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항체 농도 항원 X 들어왔고 이게 1차고 이래 된 거죠. 그러면 구간가에서 체내로 침입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항원 X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죠?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구간 나에서 추출한 항체 X는 항원 X에 대한 예방 백신은 안 돼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다 죽어가는 항원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항체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방 백신이라는 게 이제 다 죽어가는 항원 넣어서 만드는 거지. 항체 넣는 거는 이제 그 면역 혈청이라 가지고 용어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면역 혈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뭐 수동적인 면역을 할 수 있다. 항체를 생산 안 한다는 거고요. 일단은 뭐 항원이랑 면역 혈청이랑 구분하는 거 그거 문제고요. 항체 X를 생성하는 형질 세포의 수는 가보다 다가 더 많죠. 다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항체가 다에서 비림프로부터 항체 Y를 생성하는 형질 세포가 생성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항원 Y죠. 항원 Y가 이제 들어온 거니까 처음에 했을 때잖아요. 형질 세포. 그래서 뭐 4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럼 에너지의 단위 같은 게 옳지 않은 건 와트는 1의 단위입니다. 1의 일률. 에너지의 단위가 아니라 1의 단위고요. 1초 동안 1줄의 일을 하는 일률이고요. 줄은 1뉴턴의 힘으로 뭐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만큼 움직이는 동안 하는 뭐 일 또는 에너지 뭐 어찌됐건 그거고요. 칼로리는 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고요. 뭐 이것도 에너지를 할 수 있고 뭐 전자볼트 같은 경우에는 임의 하전 입자가 1볼트 전이차가 있는 곳을 저항 없이 통과했을 때 얻는 에너지를 뭐 전자볼트로 하는데 그냥 와트가 일률이라는 거, 에너지 단위가 아니라는 거 하면 되고요. 가는 북한산 봉우리죠. 나는 한라산 봉우리. 일단은 북한산 이거 화산 약간 심성암고요. 가와 옳지 않은 것은 가나 모두 화산암이죠. 화산으로 나온 거니까 판상절리 나오죠. 이거 양파 쪼개지는 거 나오고요. 나는 이것도 맞고요. 암성이 생성된 시기는 가가 훨씬 먼저졌죠. 나 같은 경우 신생대고요. 그 한라산은 신생대라 보면 돼요. 그럼 화산암은 이제 화산암이 빨리 식은 암석이고 화산암 화성암이면 둘 다 맞는데 화성암이 그거고 뭐 화산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화산암이겠는데 가는 화산암이 아니죠. 이건 그래 가지고 장난치는 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나타낸 것이고 옳은 것은 라지가 우성이고 교차 돌연변이었고 니은에서 유전자량이 옳은 것은 이죠. 스몰 a, 라지 B 이렇게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이건 안 나오고요. 니은을 갖는 개체와 디귿을 교배하면 스몰 AA, BB 갈 수 있다 안 나오죠. 이게 디귿에서 스몰 그러니까 완전 열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기역에서 생성되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비율은 AB 이거 AB 나오고요. 라지 일단 뭐 이렇게 나오고 각각 하나씩 나오겠네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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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겠고 디귿을 갖는 개체를 검정교배라는 게 이제 완전히 열성이랑 합치는 거거든요. 경우보다 자가 교배한 경우 표현형이 그러니까
더 다양하다는데 자가 교배를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오죠. 일단 이게 쪼개질 수 있는 게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이런 식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 자가 교배할 경우에는 똑같은 거니까 라지 AA, 스몰 BB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가 교배를 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라지 AA, 스몰 BB랑 뭐 이렇게 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섞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 섞고 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나오고 일단은 그 라지 A 그 표현형이 총 나오는 게 음, 한 개, 일단 한 개 있고 요거랑 같이 나오는 거는 안 보이고요. 이거 두 개는 같고 그럼 총 세 종이 나오죠. 검정교배가랑 같은 경우는 완전한 열성이랑 교배를 하는 거니까 이거랑 스몰 AB, 스몰 AB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뭐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라지 A 뭐 이렇게 스몰 1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것도 같은 거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일단 두 종류가 나오죠. 그러면 자가교배할 때가 표현형이 더 이제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중성원자들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옳은 것. 오비탈 순서 같은 경우에는 1s, 2s, 그다음에 2p 나오고, 예, 2p 그다음에 3s, 이건 2p까지 있고, 3s, 3p, 그다음에 또 4s 이런 식으로 가고요. 홀 전자 수가 잠시 0, 1, 2, 3, 2, 1이었나? 일단은 뭐 옳은 것은 찾으라고 하니까 일단 이거는 뭐 그려보면 되겠죠. 일단 이게 찍고 가지고 S 오비탈은 다 차 있고요. 이거는 이제 ES 오비탈이죠. ES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껍질. 이게 총 8개가 들어가죠. 네. EP 쪽에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일단 EP 쪽에 이게 전자가 3개 있다가 하니까 일단 뭐 BC부터 먼저 비교해 봅시다. 전자 껍질 수 같은 경우에는 C는 3개 있고 B는 전자 껍질이 2개 있으니까 일단 이건 틀렸고요. 전자 껍질 수는 아이씨 CD 비교하는 거네. 어우 잠시만. BD 비교해도 D가 전자 껍질이 4개까지 있으니까 D가 훨씬 많고요. 일단 홀 전자수 BC에서 홀 전자수를 비교하게 되면 일단 여기 ES 오비탈 다 닫고 EP 오비탈이 총 3칸 이렇게 돼 있는데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홀 전자가 여기 2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다 채우고 그다음에 남은 거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EP 오비탈은 다 차 있으니까 여기 6칸 다 차 있고 3S에서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B 같은 경우 홀전자가 2개고요. C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가 하나네. 그러면 1번도 틀렸죠. 원자의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껍질 수가 많으면 더 커지니까 일단 AB는 껍질 수가 같고요. 껍질 수가 같은데 이제 B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도 오른쪽에 있는 거죠. 껍질이 다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러면 오른쪽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지는데 3번이 정답은 맞고요.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그려보면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봅시다. 3, 삼족 아니 3족이 아니지. 1족이고 3주기 1, 2, 3. 그럼 이쯤에 있고 D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은 1족이고 이게 그 4주기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C가 더 크겠네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니까. 일단 뭐 대충 그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나타낸 것. 옳은 것. 무슨 조절하는 거는 간내 시상하부 맞죠? 뇌하수체 전역. 일단은 호르몬 A, 뇌하수체 후엽. 후엽에서 나온 건 항이뇨 호르몬인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고 공파 대작용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오줌 점점 진해지게 하는 거. 그거고요.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그럼 혈장이 진해진단 말이죠. 호르몬 A의 분비가 촉진되겠죠. 촉진되겠죠.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혈장으로 돌려가지고 피를 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니은 틀렸고요. 니은 제끼면 정답 3번밖에 없네. 호르몬 A 분비되면 오줌 농도 진해지겠죠. 간내 시상하부 맞고. 그러니까 간내랑 시상하게 되고 시상하부에 뇌하수체가 있고 뇌하수체 전엽 부엽이 있고 전엽 같은 경우에는 뭐뭐 자극 호르몬 음, 전엽이 뭐뭐 자극 호르몬이고 후엽은 뭐 항이뇨 옥시토신 이렇게 되고 간내 시상하부 그러니까 간내 시상의 시상하부의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는 전엽 후엽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엽은 뭐뭐 자극 호르몬 후엽은 항이뇨랑 옥시토신이고요.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단 말이고 피가 찐득해진단 말이고 오줌에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수분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분비가 촉진되죠. 빨리 땡겨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신경계 구분해서 나타낸 것이다. A, B는 시끄러 각각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중 하나이다. 옳은가? 연수 네 맞죠? 연수 안에 뇌 있어요. 네, 뇌. 그다음에 여기가 자율이죠. 교감이랑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뭐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아드레날린, 에프네프린 그냥 같은 말이니까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 조절 못하는 게 자율 지 맘대로 움직이는 신경계죠. 그러면 자율이 아니면 이쪽은 체성이겠죠. 그럼 연수 일단 내에 속하고요. A는 자율이 아니고요. 그럼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그럼 니은 제끼면 니은 이것도 3번이네. 그리고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다 이랬는데 교감 보자. 나갔다가 이것도 맞아요. 이게 아세틸콜린인가? 그게 나오거든요. 아세틸콜린 외울 때 한 게 그 신경절이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끝에 아세틸콜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뀔 시간이 없다. 신경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호르몬이 바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세틸콜린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일단 교감신경은 에피네프린이 나오니까 처음에 나왔다가 여기서 바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으로 했다. 이렇게 신경절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 구분하고 중추는 뇌랑 척수가 있고요. 말초는 체성과 자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수는 뇌가 맞고 뇌 같은 경우에는 뭐 겉질은 회색질이고요. 속은 백색질인데 이게 척수는 반대예요. 척수는 겉에가 백색질이고 속이 회색질입니다. 여기 있네. 백색질 이게 반대고요. 손에는 뭐 평형감각의 중추, 수익은 운동 조절을 하고 있고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돼 있죠. 자율신경 조절 중추고 뭐 체온, 혈당량, 삼투압을 조절하고 중뇌는 손해와 함께 몸의 균형을 조절하고 안구 운동, 홍채 운동,
동공 반사해 주는 주고,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 뭐 이런 쪽. 근데 척수는 겉질이 백색질이고 속이 회색질이다. 대뇌랑 반대다. 전근 배 쪽이죠. 그러니까 감각 같은 경우에는 그 등으로 받아가지고 배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의 통로잖아요. 후근이 아마 등 쪽이고 감각신경의 통로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등으로 받아들여서 배로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냥 니은했고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철수의 ABOC 혈액형 판정 결과를 이게 은근 헷갈려가지고 일단 그림 이게 철수의 ABOC 혈액형 판정이죠. 항비 혈청 한단 말은 일단은 뭐 B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철수는 A형을 절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A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항 A 혈청에 그게 있어야죠. 그 응집이 돼야 되니까 안 되고요. 기억은. 그러면 일단 두 개는 찍기네.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문제가 못 됐네. 그리고 일단 철수는 항비 혈청을 갖고 있단 말은 응집원 B를 갖고 있다는 게 되고요. 뭐 여기서 다 구할 수는 있겠죠, 일단. 그럼 철수는 무조건 B형이 나오겠네요. 만약에 철수가 A형이다. 그럼 A에서 반응을 하고, B형이면 B에서 반응하고, AB형이면 둘 다 반응하고, O형이면 둘 다 반응 안 하겠죠. 그럼 철수는 무조건 B형이고요. 그러면 철수와 영이의 혈액을 혈구혈장으로 분리하고, 그럼 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혈구에는 B가 있겠고, 혈장에는 이제 알파가 있겠죠. 응집원. 그러니까 알파가 있고, 일단 여기서 알 수 있고, 여기서 응집됨. 그러면 철수의 혈구라 영이의 혈장이 응집을 했다니까. 그러면 영이는 베타를 갖고 있고, 베타를 갖고 있는 거는 A형 아니면 O형이죠. A형 하면 O형이고, 철수의 혈장과 영이의 혈구가 반응을 안 했다는 말은, 그러면 영이는 A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영이는 혈구 A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B형? 일단 이거는 안 되는 게 영이는 B형인 사람으로부터 수혈을 받으면 죽죠. 응집이 되니까. 예. 일단 항 X 혈청에 반응했다 뭐 이게 맞고요. 철수는 무조건 B형이고요. 철수는 일단 B형이기 때문에 철수 혈구에는 응집원 B가 있고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죠. 알파가 있고 응집원 A와 응집소 이제 영이의 경우죠. 영이의 경우 영이 반응했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응집원 A랑 알파가 반응하고요. B랑 베타가 반응하고요. 영이는 이제 알파랑은 반응을 안 했죠. 네. 그러면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B형 또는 O형이 나오고요. 응집원 B와 반응했다. 응집원 베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O형 같은 경우에 알파, 베타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B형 또는 O형이고 A형 또는 O형인데 해당하는 게 O형이기 때문에 영이는 O형인 걸 알 수가 있죠. O형은 이제 O형끼리만 수혈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영이 혈액형 굳이 안 구해도 이게 이게 반응하는 거 보면 수혈 못 받는 거 알 수 있죠. 다음에 추운 날 21시경 우리나라 남쪽 하늘. 일단 21시에 A가 남중했다는 거고
그러면 적경. 적경. 아닌 것 같은데. 봅시다. 이거는 설명을 좀 모르겠어요. 춘분점이 0시고, 하지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추분점이 12시, 동지점이 18시.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춘분점이면 태양이 0시 방향에 존재하고 하지점이면 6시, 추분점이면 12시, 동지점이면 이거 존재한다는 걸 일단 의미하고 지구의 자전 그러니까 백조자리가 남중한 상황이라도 태양은 여전히 추분점에 있다는 거고 A의 적경이 9시라고 하면 아직 이쯤에 있다는 거죠. 적경이. 그러면 9시가 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적경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내는 시간. 예. 추운 날 남중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쯤 되겠죠. 이게 태양이랑 완전 반대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23시, 24시 사이가 되기 때문에 적경은 9시가 될 수 없다. 한 달 후 같은 시각과 장소를 봤을 때 독수리 자리 서쪽. 음, 그러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간다는 거죠. 디귿은 잘 모르겠고 페가수스 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봄에는 관측을 거의 못하나? 그럼 일단 추운 날 21시경 이쯤에 있겠고 그러니까 백조 자리는 이게 남중하기 직전이고 페가수스 자리는 이쯤에 있겠죠. 이쯤에 있으니까 춘분점이 되면 태양 근처에 있으니까 페가수스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 그림만 기억하면 얼추 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페가수스 자리가 봄쯤 되면 태양은 여기 있겠고 페가수스 자리 여기 있잖아요. 별자리는 고정돼 있다 치면은 그러면 봄쯤에는 태양 근처에 있으니까 뭐 직전인가? 해 뜨기 직전에 페가수스 자리 잠깐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가겠네요. 일단 0시부터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추나 추동 해가지고 0시, 6시, 12시, 18시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AB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그럼 A는 일단 1s, 2s, 2p 해가지고 2p에서 이게 6개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p 오비탈 들어있는 그 수가 한 개 있으니 한 개 있다는 말은 1s, 2s, 2p 한 개 이렇게까지가 맞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p 오비탈의 수가 총 4개 있다고 했죠. 그러면 1s, 2s, 2p가 총 3개고 그럼 3s, 3s, 3p까지 가겠네. 이렇게 되겠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개수 물어본 거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p 오비탈이 한 개니까 1s, 2s, 2p1. 그래. 2p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이상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 한 칸에 전자 두 개가 안 들어가죠. 일단 총 세 칸 중에서 각각 한 개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니까 두 개가 있으면 혼두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p 오비탈이 4개 있다. 그러면 1s, 2s, 2p, 그 다음에 3s, 3p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3p의 한 개. 네. 그다음에 뭐 A는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의 수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겠죠. 1s, 2s가 있기 때문에. B는 3주기 맞고요. 3주기 맞고요. A와 B는 같은 족. 같은 족 아니죠? 니은 안 한데. 응? 아, 이것도 세 개구나. 근데 또 최외각 전자가 세 개잖아요. 2S에 두 개 있고 2P에 하나 있으니까 세 개고 이것도 3S에 두 개 있고 3P에 하나 있으니까 최외각 전자가 각각 세 개씩 같은 족 원소가 맞고요. 그림 가는 A가 실린더에 들어있는 모습을 나는 가의 실린더에 기체 B를 넣은 모습. 그러니까 가에다가 B를 더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그 온도 압력을 일정하고 가면 여기서 그냥 나는 1리터를 넣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냥 B는 나에서 A, B의 질량을 갖다 가면 B의 분자량이 2배라는 소리고 일단 이거 하고 가면 되고요. A의 분자량은 B의 반대죠. 기억 틀렸고요. 그냥 1, 3하고 2, 4 중에서 단위 부피다. 기체 분자 수는 같겠죠. 아보가드로 그것 때문에. 그럼 니은 맞고요. 그럼 2번, 4번 중에 무조건 골라야 되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은 가. 그럼 일단 이거를 1로 잡고요. 이걸 2로 잡고 그래가지고 풀면 될 것 같은데. 3대 4 맞죠. 시다 나에서 A와 B의 질량이 같다고 했죠. 문제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음, 그래서 A 2리터와 B 1리터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A, B가 분자량이 더 크겠죠. 같은 온도 압력에 있으면 단위 부피당 분자수는 무조건 동일하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뭐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2g으로 했네요. 2리터에. 네. 3대 4. 이렇게 가고요. 가원하는 각각 이거 60이고 이거 70의 모형. 가에서 탄소 원자는 3개의 탄소 원자 결합한다. 살려보면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거 기억 맞겠고요. 가와나는 탄소 동소체 맞고요. 전부 탄소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가와나는 1g당 탄소 혼자수가 같다. 이거는 그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식 둘 다 플로렌의 일종이거든요. 실험식 같은 경우 C로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g당 탄소 혼자수는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이거 추가하려고 이거 같고요. 이제 습관이 되니까 30분쯤 되니까 슬슬 공부하기가 싫어지는데 계속 가봅시다. 아직 뭐 좀만 더 버티면 되겠네. 그림과 같이 자석 A를 수평면에 고정된 솔레노이드에서 쭉 당겼다는 말이죠. 이건 일단 N극 나와 있고요. 정지했던 자석 B가 멀어지는 방향. B의 기역 부분은 N극과 S극 하나이고, 그러면 일단 N극에서 쭉 당기면 일단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지면 밀어내려고 하고 멀어지면 당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N극이었고, 그럼 이쪽은 S극이 되겠죠. 그럼 이쪽은 자연스럽게 N극이 되고요. 그럼 N극이 됐을 때 멀어지는 방향으로 갔다니까 이쪽은 N극이 되겠고, 그럼 기억은 S극이네요. 그럼 D극은 확실히 맞고요.
근데 거기까지 쉽게 보였네. 옳은 것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A에 의한 자기력 선속은 증가하겠죠. 어, 자기력 선속이 자기력선의 밀도고요. 일단 자기력 선속이라는 게 자기력선의 밀도인데 일단 자석 자체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가까이 있을 때는 솔레노이드 이렇게 더 많이 통과할 건데 이게 멀어지니까 더 적게 통과해 자기력 선속이 감소한다는 말이겠고 이거 맞고요.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Q 저항피가 이렇게 간다는 말인데 N극을 해보면 네, 그게 엄지손가락이 N극이고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쭉쭉쭉쭉쭉 하니까 Q 저항 P 이것도 맞고요. 기억 니은 D가 다 왔네. 이거 극구하는 거는 쉬우니까 상관없고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3, 4, 5인 물층 A, B, C를 실로 연결한 후에 C를 이제 손으로 하고 있다가 음, 이제 손 잠시 연결한 후 C를 가만히 놓았더니 이거 손 치웠더니 동시에 함께 움직였다. B가 지면에 닿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 일단은 이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일단 전부 연결돼 가지고 한 물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일단 이쪽에는 7mg의 힘으로 당기고 있겠죠. 여기는 5mg의 힘으로 막고 있으니까 전체 F는 2mg겠죠. 2mg. 2mg. F는 MA에서 F가 2mg고 M이 7, 12. 그럼 12M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A는 착착 해주면 6분의 G가 나오고요. 일단은 A 값 구했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리고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등가속도 공식이 V는 V0AT랑 일단은 이동 거리가 B가 닿는 순간 H를 했으니까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거 있을 거고 그러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일단 여기서 이제 V 값을 구해보는 거죠. 그럼 A 값도 구했고 S 값 H고 그럼 V 값을 구해보면 V0 초기 속도 0이니까 요거 이런 여기다 놓고 구하는 게 낫겠죠. 그럼 2 그다음에 A 분의 G H는 V 제곱 이건 V 제곱 나왔고 이거를 이제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이제 무게는 4니까 4m 곱하기 이거 잡아 넣는 거죠. 2 6분의 G H 그러면 4m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2 mgH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문제는 좀 슬슬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상대성 이론 문제죠. 철수가 측정할 때 우주선의 길이는 L이겠고요. 우주선 앞부터 뒤까지 기준선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T다. 영희가 측정한 철수 속력 0.8 광속 0.8C 맞겠죠. 그럼 기억은 무조건 맞고 그러면 2번, 3번 제끼고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죠. 철수 같은 경우에는 길이 수축이 일어났는데
철수가 이제 L로 봤으니까 0이는 실제 크기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L보다 더 크겠고요. 그러면 기억 니은 4번 정답이고요. 0이가 측정할 때 기준선이 우주선 앞부터 뒤까지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크지 않을까요? 일단 L 길이는 0이가 측정한 것이 아니라 철수가 측정한 것이고요. 철수가 측정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기술적 일어난 상태고 0이는 이제 실제 사이즈를 보는 거니까 L보다는 더 길겠죠. L은 철수가 봤을 때 사이즈니까 뭐 철수가 0을 봐도 0.8 광속으로 움직인 것 같고 0이가 철수를 봐도 문치는 반대쪽으로 하는 게 맞고요. 0의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t와 같겠죠. 음, 일단 이거는 기준을 누구 잡는 데 알아가지고 다르니까 그림 가와 나는 현재 타원 궤도고 1만 3천 년 후에 지구 공전 궤도 지구 자전축 방향 나타낸 거고 옳은 것 가에서 지구가 근일점 위치할 때는 북반구는 근일점 여기 북반구 겨울이죠. 기억은 틀렸고요. 북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나아가 가보다 크다. 북반구죠. 그러면 여름 따뜻한 여름 서늘한 아니지 따뜻한 겨울 서늘한 여름 여기는 따뜻한 여름 서늘한 겨울 가면 나가 가보다 더 크겠네. 그럼 니은도 맞고 근일점에서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가가 맞겠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음 이게 뭐 따뜻한 겨울인지 서늘한 여름인지 구분하는 게 더 낫겠고요. 오늘 우리나라 동쪽 하늘에서 금성이 달에 가려지기 직전의 모습? 금성이 다시 보이게 된 모습. 일단은 달 모습을 보니까 일단은 태양, 지구, 상현이고 풀다가 끼니까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은 한 이쯤에 있겠네요. 달은 한 이쯤에 있고 음 그러면 이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달이 떴을 때 초저녁이 아니라 새벽녘 같은데 새벽녘이랑 동틀녘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 틀렸고요.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고요. 이날 금성은 동방 아닌데 2번인데 서방 최대이각 쪽이겠죠. 서방 최대가 최대 이각에 위치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그래갖고 일단 위치가 서방 최대 이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요. 이날 달은
금성보다 먼저 뜨고 먼저 지겠죠. 일단 달이 여기 있고 태양, 지구, 달. 여기 있으니까 달이 더 빨리 되겠는데 일단 이건 좀 그렇고요. 그림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X 용융시켜서 전기 분해하는 과정 나타낼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NaCl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 NaCl은 전기 안 흐르고 용융시키면 되거든요. 녹인다는 말이죠. 이온 결합 물질 맞고요. 일반적으로. 그럼 기억은 맞다 치고 2번, 4번 제끼고 이걸 전기 분해했더니만 A랑 B가 나왔죠. 그러면 구성원소는 A, B겠고 그러면 나왔잖아 정답. 플러스에서는 전자 나오죠. 음,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용융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들 특성이 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알아두면 되고요. 전기 분해할 때 플러스 극에서 산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극 가진 애들이 가가지고 전자를 막 뱉어내죠. 예, 전자를 많이 가진 애들이 가가지고 전자를 막 뽕뽕 뱉어내니까 전자 뱉어내는 게 루이스 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표는 탄화수소, 가와 나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봅시다. 이산화탄소와 H2O의 질량비. 그러면 CO2 같은 경우에는 44죠. 일반적으로 44고 H2O는 16에 18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거 하면 되죠. 이거에서 C 함량, 탄소 함량 구할 수 있고 이거는 수소 함량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 그 C 구하는 게 총 이게 44분의 C가 12가 있고 여기 질량비가 11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44분의 12 곱하기 11 그러면 총 3이 있고 음. 그 H 같은 경우에 수소 같은 경우에도 뭐 H2, H2로 해야 되니까 18분의 2 해가지고 H2O니까 6을 곱하면 3분의 2고 일단 원자 수가 11개라고 했죠. 11개라고 했으니까 그냥 3 곱해주면 이제 이게 C9, H2 그럼 나왔네요. 일단은 그럼 탄소 하나의 경우에 12인데 9가 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1인데 2가 있다. 그러면 12분의 9 대 1분의 2, 3.3 대 8 비율. 그럼 C3H8이 이제 가 나왔고요. 일단 여기서 11개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한 거죠. 일단 이건 계산하기 편해가지고 편하게 편하려고 한 거고요. 일단 분자량을 모르니까 일단은 까지는 모르겠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의 방법으로 구하면 C3H4 이게 실험식이 나오고요. 이제 분자식이 같은 경우에 이제 분자량이 나와 있잖아요. 80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분자 하나가 10인데 10이고 36이겠죠. 36에 H4니까 40인데 분자량 80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1해서 C6H8 일단은 가를 구성하는 C와 H의 질량비 9대2죠. 9대2 맞고요. 일단 이게 질량비고요. 그럼 기억 맞고
나의 실험식은 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C3H4고요. 실험식은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분자당 수소의 원자 수는 가가 나의 2배이다. 일단은 한 분자당 수소 원자 수. 그럼 가 같은 경우 8개가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도 8개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죠. 이거는 일단 실험식이 이게 H4일 뿐이지 분자량 맞춰주면 이제 H8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 수는 동일하죠. 금속 A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C를 차례로 넣었을 때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음, 일단 금속 A가 돼 있고 그러면 BC를 차례로 넣는 거죠. 그럼 B는 반응을 안 한다는 거고요. 이게 변화가 없으니까. C는 반응을 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금 아니지. B가 반응하네. B가 반응하고 C는 반응을 안 하네요. 그러면 굳이 따지면 반응성으로 따져야죠. 그럼 BAC? BAC 방향? 네, 반응성이 참 BAC죠. 그러니까 B는 녹아 들어가고 있고 A는 뭐 환원되거나 뭐 이러고 있는데 C는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옳은 것 B를 넣었을 때 A 이온은 환원제로 작용 B가 산화되고 있고 이제 A는 지금 환원되고 있으니까 틀린 산화제로 작용하죠. 이거는 A 이온과 B 이온의 산화수의 비는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일단은 산화수가 높으면 산화가 더 잘 된다는 소리인데 이걸 보면 B가 산화가 더 잘 되잖아요. A는 환원되고 있고 그럼 반대겠죠. 1대2 1대2? 1대2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C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A를 넣으면 A는 산화되겠죠. C가 반응성이 제일 낮으니까. 일단 금속 A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이죠. 양이온을 존재하고 양이온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환원되는 거. 그러니까 A가 막 환원되고 있잖아. A가 환원되고 있으니까 그럼 A 이온은 산화제로 되겠죠. 네. B를 넣어서 A가 환원됐기 때문에 B가 A 이온에게 환원제로 그러니까 B 입장에서 환원제고 A의 경우에는 이제 B를 산화시켰기 때문에 A 이온은 산화제로 쓴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A에게 B가 들어가서 A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B의 전하량은 2다. 그냥 이게 반대. 이게 차이를 하면 되겠네. 이거 변화량 보고, 음, 반응성의 차이. 이건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컨디션이 좋으면 문제를 막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렵네요. 평형 상태의 지구 열수지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일단 보면 지표면은 단파 복사를 장파 복사보다 이거는 그냥 틀린 것 같은데 일단 지표면이 흡수하는 걸 봅시다. 45 태양 이게 단파 복사겠죠. 단파 태양에서 오는 거고 여기 D 대기방출에서 이건 적외선 쪽이거든요. 기억은 바로 틀렸네요. 그럼 기억 제끼고 2, 3, 4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 A가 감소하겠죠. 성층권 오정이 줄어들면 B가 감소하는 이유는 맞는데 그럼 정답은 2번이네. 온난화가 진행되는 동안 C, D 모두 증가하죠. BEF 값은 191이다. 일단은 이거 구하는 게 일단 100 들어와가지고 30이 나가리가 됐고 그럼 70 중이잖아요. 그럼 70 중에서 45가 들었으니까 B는 25겠죠. B는 25고 거기다가 총 나가는 게 또 100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30이고 F 값은 모른다 치면 여기 34겠죠. 25, 30, 34 이거 F 값을 주면 F는 66이 나오고요. 66이 나오고 여기 대기방출에서 66 나왔고 88 나왔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154가 나오고요. 이 값을 거기다가 또 지표 방출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맞춰야 돼요. 무음만큼. 그럼 총 먹은 양이 133이죠. 133, 45, 88 다음에 133에서 이제 4 빼고 29 빼고 그럼 4랑 29 하면 33이니까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것도 100이 나오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네. 다음은 상대성 이론과 현대 우주론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기억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닌가? 네, 틀렸고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 질량이니까 일반적으로 무게는 있으니까. 니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나가 더 빨리 토끼입니다. 틱은 맞고요. 특수상대성 이론 속도죠. 뮤온이 직접 원래 뮤온이란 아는 수명이 대폭 짧거든요.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가지고 원래 대기권에서 발생해가지고 지표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속도로는. 근데 이 지표에서 나온단 말이죠. 검출이 된단 말이죠. 그게 뮤온이라는 입자가 광속 근처로 가기 때문에 시간 수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수축, 뮤온 입장에서 시간이 늘어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관측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특수상대성이요. 5가지 화합물의 분자식 옳은가? 그려보죠. 그려보면 수해, 리배, 동탄, 질산, 분해. 나만 알지? 펩시콜라, 칼카. 일단은 무극성이고요. 붕, 3개에 이것도 무극성이고요.
무극성은 3개겠네요. CH4까지. 공유전자쌍수가 가장 많은 화합물. 이거 맞죠? 총 4개 있죠. 여기는 공유전자쌍 2개 있고, 여기는 3개 있고, 4개 있고, 3개 있고, 2개 있겠고.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 이거는 제끼고, 이거랑 이거 CH4, NH3, H2 이렇게 총 3개 있겠고.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화합물. 일단 이거 동일 평면이겠고요. 이것도 있겠고, H2O도 있겠죠. H2 그러니까 구분 구조도 그러니까 그 입체적으로 T 나온 게 아니라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럼 뭐야? 옳은 것은 구하는 게 맞죠. 이것도 좀 이쁘게 줄 맞추면. 그 다음에 일단 뭐 옳은 걸 구하라는 거겠고, 원자 반질은 A가 더 크죠. A가 왼쪽 편에 있으니까 기억 맞고요. 일단은 하나, 둘, 셋. 일단 주기는 3주기로 다 동일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B가 더 크죠. B가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이니까 B가 더 크고요. A와 B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의 식은 AB2. 일단은 봅시다. B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6개. A는 그러니까 BA2겠죠. BA2. 그러니까 일단 뭐 얘 가지고 나트륨이고 황 이거 뭐 S까지 뭐 구할 수는 있겠죠. 그 같은 주기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이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황이 나트륨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가 더 커지고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원자가 더 작아집니다. 왜냐? 원자 핵이 당기는 힘이 여기가 부실하거든요. 얘는 좀 많이 쪼아당겨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커지고요. 같은 주기일 때. 오른쪽 위로 가면 일반적으로 커져요. 안정한 건 B2겠죠. B2A. 아니지. A2B지. A2B. 이거. 아이씨.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인의 가족으로도 갑시다. ABOC 혈액형은 또 중요해가지고. 와, 이거 100분 동안 하는 게 힘들구나. 새삼 느끼는 건데, 학원 강사들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옛날에 그 오답노트 처음 만들 때 막 4시간씩 한 적도 있을 낀데, 그거 어쩌는지 모르겠다. 일단 영인의 가족 유전병과 ABOC 혈액형 뭐 쪽으로 한 거고, 옳은 거. 일단은 가족 4명 혈액형 모두 다르답니다. 반응 결과 이렇고, T와 T 프라임 사이엔 우열관계 존재하며 T는 정상이고 T 프라임은 유전병. 유전병 유전자와 ABOC 혈액형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다. 아빠, 엄마, 오빠는 모두 유전병 나타내고 영희는 정상이다. 그럼
문제가 대빵 어렵게 나온 거죠. 일단 가족 간 혈액형 다 다르다 했고, 오빠의 혈장과 가족의 혈구는 아무도 반응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오빠의 혈장 안에는 알파건 베타건 다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오빠는 AB형, 네, AB형이 나오고요. 정상 유전자 T는 T'에 대해 우성이다. 일단 오빠가 AB형이 나왔고, 오빠의 적혈구, 음, 이걸 어떻게 구하지? 안 하고, 영희의 혈장과 가족 혈구 모두 반응했다. 그러면 영희는 O형이 됐고, 알파벳을 다 하고 있으니까. 유전병 유전자와 ABOC 혈행 유전자는 모두 연관되어 있고, 아빠, 엄마, 오빠 모두 유전병 나타나고 있겠죠. 그럼 영희는 그냥 유전병이 우선이겠네요. 뭐 하나라도 있으면 다 걸릴 뿐이니까. 유전병이 우성이고 정상이 혈성이고 영희 빼고 다 있댔잖아요. 그러면 유전병은 이제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관련돼 있는데 영이 만약에 알파 베타에 좀 관련이 있으면 영이도 감염이 됐겠는데 영이는 아니니까 AB 뭐 그쪽에 관련돼 있다.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혈액형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AO 혹은 BO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근데 음 그러면 A랑 B에만 이제 프라임이 하나 있는 거고 하나만 있어도 발현이 되니까 우성이겠네요. 오빠의 혈액형 AB형 맞고요.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이고 열성일 경우에 뭐 일단은 유전자 T는 디귿은 아니죠. 디귿은 아니고요. 기억 리을 해가지고 아닌데 몇 번이야? 2번이라고? 기억 디귿? 아, T랑 T 프라임이 있는데 A에 그 A나 B 쪽에 T 프라임이 붙어 있고 O에는 T 그냥 생 T가 붙어 있는 거죠. 그냥 생 T가 붙어 있고 오빠의 경우에는 그냥 다 몰빵돼 있으니까 D 프라임 D 프라임이고요. 이거 예전에 한참 했던 것 같은데. 다음은 물질의 자성에 대한 설명. 옳은가? 기억 맞고요. 그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때문에 자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핀이 서로 반대인 전자들 짝을 이루면 자성은 약해지겠죠? 네, 상쇄돼서 약해지고요. 반자성의 원리는 이것도 맞는데 상자성차, 강자성차인가 철은? 그러니까 강자성차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 반응대로 정렬되고 이게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도 계속 철, 코발트, 니켈, 강자성체고요. 상자성체는 빼면 자석이 없어지는 거, 자기장이 없어지는 거. 알루미늄, 망가니즈, 백금, 주석,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정렬. 납수은, 구리, 흑연, 금연. 뭐 이거는 그냥 외우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은 고체가 나의 에너지띠 구조. 옳지 않은가? 가는 전도띠랑 원자까지 붙어있으면 고체겠고요. 도체. 이거는 뭐 반도체겠죠? 기억 틀렸고요. 그냥 센도체입니다. 붙어있으니까. 4번이잖아. 아, 옳지 않은가? 가는 전기 전도성이 나의 전기 전도성이 높은 이유는 띠틈이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나의 원자까지에 채워진 전자들의 에너지가 모두 같다는 어정쩡한데, 그럼 기억 디귿 2번. 디귿은 없으니까 일단 옳지 않은 것은 구해야겠고,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해가지고 4번 바로 같은 것 같아요. 띠틈이었기 때문에 도체가 맞고요. 띠틈이 없으면 전기 전도성은 높죠. 반도체의 원자가 띠에 채워진 전자들의 경우, 전자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모두 같지 않죠. 여기는 날아가기 직전이겠고, 여기는 좀 안정적이겠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에너지가 모두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온의 저항과 저항값을 모르는 미지의 저항 R을 직렬로 연결하고 6V 전기 회로에 2A의 전류가 흘렀다면 미지의 저항, 이거 직렬일 때는 저항 나눠지죠. 전류는 동일하다. 직렬일 때 각 저항의 전류는 모두 동일하고, 그러면 미지의 저항에도 2A에 이렇게 흐르는 거겠죠. 그러면 V는 IR, V, IR, V가 그럼 미지의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나눠지겠고, 6V에 했으면 V 값을 알 수가 있나? I는 2겠고, 음, V는 2 플러스 2x 펜 가지고 V가 6이었고, 6은 V1이 2 곱하기 2, 4 플러스 V2, 펜도 안 나오네. 버릴까? V2죠. V2고, 그래서 V2가 일단 전류는 다 같다니까 2R이죠. 그럼 6은 4 플러스 2X라 치고, 2는 2X, X는 1.
그거를 구하는 건 안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렬일 때 전류는 다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전압은 나뉜다는 거, 그 다음에 저항도 나뉘는 거죠. 그리고 병렬일 때는 전류가 나눠지고 전압은 다 동일하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R분의 1로 이렇게 하는데, 구하는 과정을 적어 놓읍시다. 그냥 해가지고 음 V는 V1 플러스 V2죠. 과정에서 전체 6이죠. 전체 전압이고요. 6은 V는 IR이니까 I가 2죠. 2 곱하기 R 2 플러스 I는 2겠고 곱하기 R, 이게 미지의 점. 그러면 6은 4 플러스 2R이고요. 넘어가게 되면 2는 2R, R은 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정지에 있는 질량이 1kg의 물체 1N의 힘, 2초 동안 20, 아니지, 10N. 이게 크기는 얼마인가? 일단 2일, W는 FS거든요. W.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게 W 값이고, S 값은 모르죠. F는 10인가 알 수 있고, S 값을, 그러니까 이동 거리를 모르는 거니까, 등가속도 공식 중에서 S, 속도는 안 나와 있잖아요. A 값이 없으니까, 뭐, 그것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 속도가 그냥 0 날아가고요. 가속도의 경우 F는 MA에서 F10이고, 가속도 값 구했구나. 그럼 EAS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T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하는 게 더 낫겠네. 가속도는 10이 되는 기고, S는 0이고, 2분의 1 AT제곱이랬으니까, A가 10이죠. 그럼 T는 4겠고, 그럼 S는 20이고요. 그럼 F 값이 10이고, 20이고, 하면 200줄, 이렇게 구하면 되네요. 그다음에 용도시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2.4리터. 그러면 아보가드로 그냥 1 그거 있네. 1 그거. 이거 273도가 되면 부피 더블 되고요. 4기압 하면 4분의 1 되겠죠. 그럼 2몰이면 또 더블이 되니까 그대로 기압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배수만큼 부피가 줄어들겠고요. 온도, 그러니까 273도씨죠. K 절대 온도 K 찍을 때마다 2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분자의 평균 속력 구하는 거. 뭐 분자량이 루트 씌운 값이고요. 산소 분자량 16이고 수소의 분자량 1이잖아요. 평균 속력은 여기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수소보다 4분의 1배 느리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 합이고 이건 확실하고요. 중성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같겠죠. 삼중수소에 삼중수소는 양성자, 중성자 합차가 3개라는 거. 이거 때문에 적은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틀릴까봐 틀릴 때 대비해서. 그 다음에 폐순환 경로. 일단은 신방에서 나가나? 아, 심실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심실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게 신방. 그러면 어, 최순환은 그러니까 폐순환은 그러면 우신방에서 출발하겠네. 아, 우심실, 심실.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심실에서 나온다. 나상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러면 최심, 최순환이 왼쪽이니까 폐순환은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우심실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곳이 신방이니까 그러면 심장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동맥이거든요. 그러면 폐동맥으로 가겠죠. 폐동맥 가서 폐로 가서 그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정맥이거든요. 폐정맥, 그다음에 좌심방. 이렇게 일단 심실에서 나온다는 거. 음, 나오는 곳이 심실이고 들어가는 곳이 심방이고 최순환은 좌심실에 시작을 하고 폐순환은 그러면 이제 우심실에 시작하겠죠. 음, 그다음에 다음 그림은 줄의 한쪽 끝을 벽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을 진동자에 연결한 후 270Hz로 진동시켰을 때 정상파의 모습. 옳은 것. 정상파의 파장 1m죠. 이렇게가 정상파거든요. 이건 맞고요. 벽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파동의 진동수는 270 그대로지. 진동수는 그대로고요. 360Hz로 증가시키면 정상파가 4칸이 되겠죠. 줄에서 기본 진동은 기본 진동 이게 이제 90짜리 3개 있는 거고 줄에서 진동은 2배, 3배, 4배 한쪽이 닫힌 관에서는 홀수배로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꼬다리가 계속 걸리는 쪽으로 간다. 1357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다음에 가와 같이 수평한 책상 위에 놓인 물체 B와 가와 같이 물체 AC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연직 아래의 일정한 방향 힘 F로 당겼더니 ABC 정지에 있다가 일단 질량 나왔고 나는 이게 끊겼다는 거죠. 정지해 있었고 그럼 일단 F는 EMG겠죠. 이게 요 이 안은 힘 안 하는 거고 여기 3mg로 당기고 있고 이 정지하고 있는데 여기 mg 힘이 있으니까 F 하면 EMG겠고요. 이거 왜 꼽혀쳤어? 맞잖아. EMG겠고 나에서
EMG, F는 EMG, 그러니까 M, 6, M, A. 구하면 되겠는데? EMG는 6MA고, 그럼 A 값 구할 수 있죠. 3분의 1G겠고. 기억, 니은. 그럼 3번 정답 끝인데. 나에서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mg가 아니라 EMG로 하고 있으니까 EMG로 당기겠죠. 다음에 표준 모형에서 약한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양력이면 보손 T 나오는 건가? 보손. 핵의 베타 분계나 핵 외 전자의 전자 포획. 꼭 보면 되고요. 내부의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될 때 관이하고, 광자는 아니고요. 광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력 쪽이죠. 그러면 보손이고요. 기억 가는 전자와 중성자 나오나? 가는 전하량의 크기가 양성자와 같은 입자가 하면 전자겠죠. 나는 중성자겠고, 약한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핵의 베타 붕괴나 핵 외 전자의 전자 포획에 해당하고요. 이 입자에 뭐 이게 돼 있고, 뭐라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손이고요. 보손. 강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 핵 유지시켜주는 거죠. 이게 매개하는 거는 글루온이고요. 전자기력은 전자죠. 매개입자 광자고요. 양력은 보손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림은 서로 다른 현악기의 줄 A, B를 각각 진동시켜 만든 정상파 X, Y. 진동수와 같다. A, B는 L이고 EL이고. 옳은 것. X의 파장은 EL. 일단은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혹시 이 식이 어떻게 나왔지? 일단 이거 한 파장 아니죠. 반파장이죠. 한 파장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단 반파장. L은 2분의 람다라고 했나? 이거고, 이건 2L은 2분의 람다죠. 그러면 L은 람다고, X의 파장이 L이 아니죠. B, Y의 파장이 그거겠고요. 일단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진동수가 같죠. 일단 진동수가 같고,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EL이고, 파장은.
H는 람다는 4L. 애초에 L이 없구나. 그럼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L 값을 곱하면, 그러면 V가 그러면 2분의 아니지 2L이고 이건 4L이니까 그러면 B가 2배라는 소리. 소리의 높낮이는 똑같죠. 진동수가 같으니까. 다음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티록신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뇌하수체 전엽이 뭐뭐 조절 호르몬 가면 알지? 전엽은 자극 호르몬. 가면 기역 이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럼 TSH는 뇌하수체 전엽이겠죠? 니은은 맞고요. 티록신은 그러니까 특성 자체가 물질돼서 촉진하는 거 맞고요. 이게 과다 분비되면 억제되겠죠. 촉진되는 거는 그 애 놓을 때 그거 있죠. 일단은 TSH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고 뭐 삐리리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고 항이뇨 호르몬이 뇌하수체 후엽이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기 때문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 맞고 티록신은 물질 대사 촉진하고요. 티록신은 음성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그거죠. 이제 안 하는 거죠. 네. 억제시킬. 황체 형성 호르몬, 양성 피드백은 황체 형성. 두 개 적어놨지. 다음은 태양과 달의 적경과 적이 이거구나. 이거 아까 했던 거 그린 거 요거 06, 12, 18. 태양은 일단은 하지 점에 있겠네요. 옳은 것은 일단은 2번은 틀렸고요. 태양이 하지에 있으니까. 남중고도는 태양이 달보다 높죠. 이거는 뭐 자정무렵 처녀자리는 동쪽 하늘에서 그러면 13시, 14시라 봅시다. 지금 하진날이죠. 춘하. 그럼 이쯤이겠죠. 이쯤. 태양은 여기 있고요. 아우씨. 태양이 6시 방향이고 달은 완전 반대편에 있으니까 6시, 18시. 그러니까 망이고 하지고 남중고도는 태양이 달보다 높고
천여자의 13시 방향쯤에 있죠. 이래 돌고 18시라면 자정에 남중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먼저 뜬 거죠. 먼저 뜨니까 지고 있는 서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기억해 두는 게 더 낫겠네요. 그다음에 물질 ABC와 CD가 반응하여 AD와 X가 형성되는 반응. 일단 그리면 되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된 거 보니까 원래 11개 11번이란 소리잖아요. 수해, 리베,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푸네, 나트륨이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헬륨이 하나 붙어가지고 주기율표 찾아가지고 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헬륨이 전자가 두 개인가? 일단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해봅시다. X 이거 이거랑 이거 반응해서 여기랑 X 그러면 A랑 D는 이온 결합 했죠. 그냥 주기율표 찾아가지고 더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식으로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근데 헬륨은 거의 생각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헬륨 반응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일단 껍데기 하나고 껍데기 하나고 반응하는 건 거의 전부 다 수소로 보면 되고요. 그럼 수소랑 붙었고 그러면 이거는 1, 2, 3, 4, 5, 6, 7, 8, 9 9번은 아닌데 가면 플로우가 나왔는데 OH인 걸 어떻게 찾아야 되지? 두 개, 이 주기에 두 개 했으니까 팔이 두 개? 팔이 두 개 달려있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러면 그는 3주기에 팔이 두 개.
나, 응? 알, 지. 주기율표를 시작하면 그릴 거긴 한데, 아우치. 어디다 적어놨지? 이중결합을 해가지고 한다고 치면은, 그럼 저거는 황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옆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수소랑 결합을 하는 게 염소니까. 음, 아, 이건 전자 하나 추가된 거. 전자 하나 추가돼가지고 플루오로랑 유상이 같아야 되는데 전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O로 간다. 이거는 그냥 중성이고 뭐 일반적으로 결합하는 게 수소기 때문에 HCl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아, 그냥 주기율표 해가지고 가면 NaOH고 수산화 나트륨이죠. 그거랑 HCl이 하면 NA랑 CL은 이온 되겠고, 그러면 X는 H2O겠네요. H2O고. 그럼 X는 H2O고, CD 공유결합하고 있죠. 이건 확실히 있고. AD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소금물이니까. X와 B2, B, O2, H2O. 비공유 전자쌍 H2O는 두 개 있고요. O2는 네 개 있죠. 그래서 개수가 다르네요. 뭐 그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100분까지 하는 거 했는데 뭐 후추 집중력이 흐트러지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아.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일단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일반 상식은 뭐 계속 올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될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